자기 삶에 의욕이 있어. 난 내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 이런 게 주제적 측면이죠. AI가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정리, 자기 정체성 확실히 서서 난 내 삶의 질을 이렇게 이런 방을 높이고 싶어. 그러려면 뭐가 문제지? 뭘 해결해야지? 문제를 설정하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런 분야의 지식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게 주체적 측면이에요. 그거는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세대에게는 그 능력을 학교가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감 능력과 그걸 바탕으로 가치 판단, 관계 맺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이렇게 학교 교육이 아이들이 형성시켜줘야 될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처럼 주입 암기식으로 막 지식을 외운다? 미래사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최소한의 지식을 아는 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뭘 아는 방법 자체를 배우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지식을 배운다? 그건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자기가 정립돼서 자기 삶의 의욕을 갖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찾고 문제를 설정하고 그랬을 때 필요한 지식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식을 막 외운다? 산업사회의 그런 교육은 더 이상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변화란 것은 이렇게 바깥으로부터도 이렇게 오지만은 가장 우리 안에서부터도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교육에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아이들의 변화로부터 오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그 사회 변화를 체화해서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미래 사회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 미래는 저 앞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20몇 년 전에 왔어요. 우리 가장 가까운 안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무도 미래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의미부여도 안 하고 대응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언제 왔다고 보냐면 우리 사회에서 되게 5년 주기로 왕따, 학교폭력, 도시붕괴 갖고 시끌시끌 하거든요. 되게 간헐적으로 계속 그래요. 근데 80년대에는 왕따니 도시붕괴 이런 단어는 우리 사회에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등장한 게 90년대 초입니다. 92, 3년? 그때 막 언론에서 제대로 떠들면서 도시붕괴란 생소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자리 잡았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실제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이 불과 4, 5년 사이에 질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부딪혔냐면은 이 전교조가 89년에 만들어서 1,500명 해직됐잖아요. 그랬다가 94년에 복직했거든요. 만으로 하면 4년 반인데 5년 만에 복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는 복직이 안 돼서 저는 2000년에 복직했어요. 근데 전교조를 뭐라고 판단하든 상관없이 그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아이들을 무지무지 좋아하는 선생님들인 건 확실했거든요. 80년대 학교 개판이었잖아요. 학교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애들 보는 재미로 학교 가. 그런 선생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 갈 때 난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이제 굉장히 행복해 하겠구나. 근데 웬걸 한 달쯤 지나니까 전부 인상 빡 바꾸고 막 나와서 아무 소리 안 술만 계속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이 뭐 좋아하는 애들한테 돌아가면 왜 그래? 그랬더니 이구동성을 하는 소리가 89년에 교실에 앉아서 전혀 다른 아이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소통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정신과 치료 받을만 하죠. 뭐 교육 애들하고 이거 갖고 그거 갖고 해지까지 되고 뭐 하여튼 정신생이 걸렸던 건데 복직을 해보니까 근데 그 애들하고 소통이 안 돼. 갑자기 자기 삶에 아무 의미부여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89년, 90년에서 93, 4년 불과 4, 5년 사이에 아이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이 질적으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가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서태지가 등장할 때입니다. 서태지 세대가 등장할 때.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게 뭐 별거 없잖아요. 뭐 아무리 대단한 이론이든 뭐 수십 조를 퍼붓든 상관없이 최종적으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완성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교육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애들이 왜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모르면은 교육운동커녕 교육 얘기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려고 이 정도면 교육학론이 많을 거야 하고 우리나라 교육학론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목록을 쫙 봤는데 단 한 편도 없더라고요. 난 우리나라 교육을 좀 싫어해요. 이렇게 절실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논문 단 한 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때 우리 산업화 세대는 도저히 의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문화가 아이들한테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뭐였죠? 90년대 초에 머리 물들이기가 시작이 됐어요. 어느 날 이제 옛날엔 가위 들고 교문지 됐잖아요. 학생들 선생님 말썽 뿌리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멀쩡해요. 지나가면서 돌아봤더니 여기다 노란물 탁 몇 일로 와 해갖고 자르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다 또 고단나 여기다 또 잘라요. 고단나 여기 그 서너 번 자르면 고민되거든요. 이거 계속 잘라야 돼? 아니 인정해줘야 돼? 그럴 때가 이제 93, 4년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저 문화가 뭔지를 이해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나 본데 없어요. 요새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꽉 막혀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누나가 8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때 2살, 3살짜리 조카딸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누나는 몇 번 나왔는데 조카딸 데리고 처음으로 나온대요. 10몇 년 만에. 고등학생이 됐다고. 공항에 마주를 갔는데 누나만 혼자 덜렁덜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애들 안 데리고 와? 그랬더니 얘들이야 하는데 보니까 말만 안 되죠. 그래서 빨리 가라. 90년대 초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고 코에다 링을 하나 줬다고 저기 그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조카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미국 가는 애들이 왜 깡패가 됐어? 누나가 한다는 얘기가 얘들이 무슨 깡패야? 얘들이 얼마나 모범생인데 얘들은 문신도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신을 하면 이제 좀 노련해고 문신 안 하면 굉장히 착한 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자기 몸을 매체로 자기를 표현하는 문화, 이거 산업화 우리 세대는 있을 수 없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의 가장 극단적 형태가 문신입니다.
몸에 새긴 문신이 그게 하나의 극단적인 형태죠. 그래서 이제 문신에 대한 역사를 알면은 애들이 어떻게 변했나 알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신의 역사를 다른 책이 있나 봤더니 그때는 없어요. 요새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 책으로 한자가 5,000년 된 문자잖아요. 그림 문자예요. 그리고 문신과 관련된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요놈을 들여다보면 문신의 역사가 있을 거야. 들여다보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자 몇 개를 보겠는데 요거 5,000년 전의 문자입니다. 갑골문이에요. 요거 뭘 본 듯 모양 같습니까?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요게 머리고 요게 팔이고 요게 다리예요. 근데 가슴에 뭔가 표시가 되어 있죠. 문신한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의 문신이 새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글자가 됐을 것 같아요? 구럴 문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문을 좀 신성시하는데 구럴문의 기원은 사람의 가슴에 문신에서 기원을 하고 있어요. 문장할 때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한 3,000년 전쯤 글자예요. 지금은 요게 위로 올라가서 문장할 때 장자가 되겠죠. 요거 뭡니까? 문신칼입니다. 여기가 손잡이고 여기가 치매요. 문신칼로 지금 뭔가 무늬를 새기고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올라가서 장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신성시하는 문장의 어원은 사람의 몸에서 이게 문신에서 기원한 겁니다. 근데 왜 사람의 가슴에 문신을 새겼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일의 장례일입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그 사회에 아주 높은 종교지를 불러다가 죽자마자 문신을 새기겠어요. 왜 문신을 새겼냐면은 그러면 이제 피가 몇 방울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야지만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하늘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례이 되고 종교이 된 거죠. 문신을 안 새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죽었는데 영혼이 몸속에 갇혀있어.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5,000년 전에는 사람들의 문신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거였죠? 문신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성한 행위였어요. 문신을 한다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문신하는 경우는 왕족이거나 왕족에 준한 아주 높은 귀족이 아니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문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000년 전에는 이렇게 그때는 이제 반쯤은 수렵해서 생활하던 때죠. 굉장히 문신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3,000년 전쯤부터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농경 왕조가 국가가 정립되는 그런 시기부터 문신에 대한 생각이 거꾸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판매고 1위 신라면의 신자죠. 문신칼입니다. 매울 신자는 문신칼이에요. 왜 맵냐? 문신을 한 인생은 매운 인생인 거죠. 왜냐하면 노예나 범죄자니까. 그러니까 문신은 3,000년 전부터는 거꾸로 노예나 범죄자의 표시가 돼요. 요거는 첩이라는 글자, 옛날 글자입니다. 여자가 무릎 꿇고 있는데 이게 문신칼을 그려놨죠. 문신을 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왔는 노예를 부리잖아요. 그럼 이 여자 노예가 자꾸 도망가.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여기다가 너 노예야 하고 문신을 새겼죠. 문신을 새긴 여자, 노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0년 전부터는 문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부정적인 걸로 거꾸로 바뀌어요. 이런 생각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우리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산업화 세대까지. 우리 세대도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싸우고 무섭게 싸우잖아요. 두 녀석 싸워서 학생들 불러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 싹 붙였더니 여기에 조만하게 문신으로 한자를 딱 새겨놨어요. 그러면 당장 이제 그러잖아요. 불어, 너 조직 있지? 문신은 범죄자의 표시로 보는 거예요. 일탈자의 표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3000년 그 아주 고대에는 굉장히 문신에 대한 산업이 긍정적이었는데 농경국가가 등장하면서 문신은 거꾸로 노예나 범죄자 표시가 되고 그런 인식이 우리 산업화 세대까지 30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3000년 만에 젊은 세대가 거꾸로 이제 문신과 같은 문화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문화사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 큰애도 이제 올해 38인데 시집 갔어요. 대학생 때 보니까 낮잠 자고 있는데 가서 옆에다 봤더니 복숭아 앞에 있는 데다가 이쁘게 나뭇가지 문신을 착 하고 있더라고요. 뭐 지을 수 있는 문신 많이 하죠, 나는. 그럼 이제 문신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건 뭘 뜻하는 거고 부정적인 걸 뭘 의미하는가를 알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걸 알려면 우리 세대 의식구조를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문신 같은 문화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데 금기시하죠.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예요. 근데 우리 세대의 의식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정신적 가치는 대단히 높다고 평가하고 몸의 가치는 대단히 낮게 평가하는 게 우리 산업화 세대의 의식구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몸의 욕구는 천한 거고